자, 오늘 5회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지 번호가 좀 잘못돼 있었죠. 그죠? 그 순서대로만 그냥 잘 채점해 주시고, 참고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번 문제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게 빠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원래 to make가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 to make genetic mate를 어떻게 하게 만들기 위해 텅 빈 R에다가 집어넣느냐, 이런 얘기로 되어집니다. 빈칸 문장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계속 빈칸 문장부터 읽는 연습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해가 이 빠져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구조구문론 거기까지 됐고, 구조를 파악하는데 문장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파악하시고 이 자리가 도대체 빠진 게 무엇이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1, 2, 3, 4, 5번의 공통된 부분이 무엇인지, PP다, 형용사다, ING다, 전치사 명사다, 그 다음에 ING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공통분모를 예상하시고 해서 내가 뭘 찾아야 될 건지에 대한 연습을 평소에 해주셔야 실전에서 그거에 대한 적용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자, 첫 번째 문장 시작합니다. 이 유전물질 어디에 있는 한 기증동물로부터의 어떤 유전물질이 has been inserted, 삽입되어져 왔습니다. into 어디 안으로? R이라고도 하고요. 에그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암컷의 난자를 에그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유전학에서는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해. 또 다른 어떤 동물들로부터의 어떤 난자 속에다가 주입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동물의 유전 물질을 B에다가 주입을 했다. B 동물에다가 주입했다. 그치? 자, 근데 그 B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인데 has been emptied야. empty에 ed가 붙었으니까 동사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텅 비어져 왔던 그 동물의 R이 되겠죠. 여기 R에 대한 수식어구나. 뭘 만들기 위해서 genetic mate를 빈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to make가 생략돼 있다라는 게 이제 오형식 패턴인 거죠. 자신의 짝.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전적 짝은 뭘 얘기하는 거야? A와 B의 이 사이를 뭐라고 한다? mate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 유전 물질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이유를 목적성을 우리가 찾아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 아니었을까 싶은데 한번 내용을 잘 이해해 보시면 이것 또한 할만합니다. 잘 한번 봅시다. 천천히 가볼게. 자, rejection is cause. 먼저 reject가 먼저 아셔야 되겠죠. 거부하다라는 뜻이거든. 거기에 tion으로 끝났으니까 거부가 되겠죠. 거부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면역 체계가 그 신체, 몸의 면역 체계가 does not accept,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뭐를 transplanted tissues래. transplant 하게 되면 이식하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식되어진 그 조직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지금 밑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유전학에 대한 어떤 내용이니까, 그치? 어떤 몸의 면역 체계가 그 이식되어진 조직을 잘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뭐가 일어난다?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몇 점부터 하고. 자, 그 다음에 the main reason for this. 방금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제. 앞 내용.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아. 몸 자체가 인지하는 거야. 이식되어진 조직을 뭐로써 인지하는 거야? 포린으로서 인지하는 거야. 포린은 외국의니까 이질적임을 얘기해. 오케이? 같지 않음, 이질적임을 얘기해.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그 이식된 조직 자체를 이질적,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며, 따라서
antibody, 항체 자체가 are produced, 만들어져. 어떻게 만들어져? 싸우려고. 그 이식된 조직과 싸우려고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거부한다는 얘기를 지금 구구절절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유 자체가 뭐래 얘들아? 몸이 안 받아들인대. 근데 자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다행히도는 뭐야 얘들아?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야. 역접의 역할이야. 오케이? 역접과 대조 차이 혹시 아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접이라는 장치가 있고 대조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걸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역접은 소재를 유지해 놓고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접은 그런 역할이야. 그러니까 소재는 유지야. 정규는 배가 고프지만 하지만 그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정규라는 소재는 유지시킨 채 배고프다의 불안정한 마이너스적 소재를 행복하다의 소재로 바꿔버리는 거야. 방향성을. 정규는 유지한 채. 대조는 뭐야 얘들아? 동물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다야. 이 둘을 다 수반하는 연결사가 벗이거든. 벗은 얘도 되고 얘도 돼. 오케이? 근데 이제 however는 요거에 좀 더 가깝고, 오케이? on the other hand나 우리 그 역접 on the contrary, 그치? in contrast 이런 단어들 있지. 그런 것들은 이런 대조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역접과 대조는 구별해 주시고요. 지금 fortunately도 다행히도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부 반응이 몸이 맞지 않아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have the ability, 능력을 갖고 있어. 어떤 능력? 구체적인 의학적 치료를 설계할 능력.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럼 그것이라는 소재를 그대로 끌고 간 거야. 이게 뭐야? rejection이 되겠지. 그렇지?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학적 치료를 설계할 수 있는 우린 능력이 있잖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for example 나왔다는 건 얘들아 할 얘기 다 했다는 거야. 필자의 주제의 포커스는 뭐야? 예방이야. 거부 반응을 예방할 예시를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얘들아. 지금 이따가 우리가 빈칸 문장 왜 A 동물의 유전 물질을 B 동물에 주입시키는지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찾는 거잖아. 그지? 자, 예를 들면 by using therapeutic cloning. 클로닝은 뭐니 얘들아? 복제 기술을 얘기해. 그러니까 치료적 복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뭐 하는 것이? 줄이는 것이. risk of the rejection. 그 거부 반응. 이식된 조직의 거부 반응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 되겠네. 그렇지? 해결책이 되지. 만약 네가 결정할 수만 있다면 뭐? 분자적 어떤 유사성을 결정할 수만 있다면 뭐 사이에? 이식을 해주는 조직 그리고 그걸 수용하는 조직 그 사이에서의 유사성, 분자적 유사성만 결정할 수 있다면 얘들아 거부 반응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얘들아? 이식할 조직과 그걸 수용할 조직 그 사이에서의 유사성을 결정할 수만 있다면이야. 이해되겠어? 아까 거부 반응의 원초적인 이유가 뭐였어? 이식할 조직이 내 조직과 맞지 않아서인 거잖아. 그지? 않으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난 건데 그 둘 사이에 어떤 유사성만 만들 기술만 있다면 리스크는 없어지겠지. 되게 단조로운 글이에요. 그치? 자, 다음. It is hoped. 기대되어지고 있어. 희망되어지고 있어. 뭐가? 앞으로 미래에 이 기술. 얘들아, 이 기술 어떤 기술 얘들아? 유사성을 만들 기술을 얘기하는 거지. 그 조직 간의 유사성을 만들 기술이 사용될 거라 기대되어지고 있어. To grow new tissues.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어떤 조직? Can be transplanted back into the donor. To treat illness.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증자 쪽으로 다시 그 이식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기술이 앞으로 사용되어질 거라 기대되어지고 있대. 그러면 결국 밑에 좀 더 내려가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빈칸 문장과 맞닿으시면 되거든. 그럼 지금 빈칸 문장까지 앞에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뭐 읽은 거야? 뭐에 대한 예시글을 읽은 거야? 거부 반응을
거부 반응의 리스크를 줄여줄, 그렇지? 없애줄 기술에 대해서 읽고 있었던 거야.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 없이 거부 반응되어진 조직이 거부 반응되어지는 것 없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빈칸 문장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빈칸 문장의 특징은 아무런 연결사가 없다라는 건 부연 설명이니까 결국 앞에 있는 내용은 뭐? 이 내용은 이 거부 반응을 줄여줄 기술에 대한 설명이었구나. 그러면 A 동물의 유전 물질을 B에다가 주입시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이식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식을 하는 목적은 뭐인 거야? To make genetic mate. 그럼 이걸 이식받을 짝 친구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야? 아, 여기 안 잘렸다. similarity 있죠? 요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지. 왜? 그 이식을 받는 대상과 이식을 해줄 조직 사이에서의 유사성만 있으면, 그것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면 그 거부 반응의 리스크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줄일 수 있으니까. 그치? 그게 핵심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to make 자꾸 쌤 거슬리네. 이미 인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체크해 주세요. 알겠죠? 짝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similarity라는 단어의 대체어를 우리가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 단어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identical이 무슨 뜻이니 얘들아? identical? 이거 수능 단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얘들아. 동일한이란 뜻이야. 동일한. 앞으로 많이 쓰이시게 될 단어입니다. 내신에서도 되게 좋아할 단어니까 꼭 좀 챙겨 두시고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뭐와 그 기증자와 유전적으로 동일할 그 유전자 짝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1번 born with no genetic material. 그러니까 어떤 유전적 물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면 어떤 유전 물질도 가지지 않게 태어나는 거죠. No genetic이 틀렸고요. 두 번째, having naturally functioning genes라고 했죠. 자연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유전자를 갖게 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기능하고 있는 no. 4번, 제네틱 짝이 유전적 짝이 뭘 가지지 않고 면역 체계를 가지지 않고 면역 체계 역시 X. having the same genes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게 만들면서 as 뭐 human beings 인간과 그렇죠? 요 as 앞에까지는 맞았어요. 그렇죠? 똑같은 유전자. 저기 same도 같은 표현을 잘 썼는데 인간이 아니었죠. 꼭 인간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었죠. A라는 동물의 B 동물 사이에서의 그 이식, 주입. 이 주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떨어졌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식이었습니다. 정답 2번 잘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럼 그래 구조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읽을 포인트는 뭐다? fortunately부터였다. 앞에 있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고 문제점은 뭐였어? 거부 반응이었어. 결국 맞지 않는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린 그런 기술을 설계할 능력이 있다. 그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 그 예시가 뭐였다? 얘네 둘 사이에 이식을 하는 데 있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건 서로 다르니까 그 둘의 유사성을 맞춰버리면 그치? 이식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를 이 빈칸 문장까지 잘 끌고 내려오셨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런 식으로 잘 유사성을 맞춰줘야 한다. 거기에 핵심 쟁점을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저기 월요일 날 시험 잘들 보셨어요? 열 5문제 20문제 안 냈는데 쌤? 그지?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나요? 평균 점수 곧 오늘쯤 나올 것 같은데 평균 점수라기보다는 뭐랄까 그게 각 학교마다 어디 거 참고했냐면 부흥고 그 다음에 3핏이 부흥고 메인을 좀 많이 추구하더라고. 그래서 부흥고 거 좀 두세 문제, 신성고 거도 좀 참고했고 동안 여기 있는 학생들 학교들을 먼저 참고를 했어요. 평촌도 좀 있었고. 그래서 걔네들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 그 유형들 그거 언제 기준이냐면 그게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만 문제를 따와서 선생님이 이제 조합한 거였거든. 그래서 문제 이 정도면 유형도 사실 니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치불일치, 주제, 빈칸도 한 문제만 넣었어. 그리고 뭐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조금 문제 냈다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혼이 많이 내고 쌤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그러니 그러면 쌤이 어떻게 조절을 다음번에 낼 땐 해야겠구나 해서 한 건데 많이 어려웠나요? 괜찮아요? 고개라도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뭐 반응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래. 그럼 어때?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어? 쌤도 내년에 또 낼 때 참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국영수 중에서 영어가 제일 어려웠니? 그런 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지? 다행이야. 중간은 해야 중간? 아니, 제일 쉬웠어? 그건 아니야. 다 거기서 거기야? 비슷했어? 알겠습니다. 사실 뭐 결국은 한 달 사이에 우리가 어떤 큰 변화가 있었겠니? 그지? 여기 윈터스쿨에서 가져가야 될 건 첫째는 마음가짐과 두 번째는 습관이거든. 그게 1차 원이 돼야 돼. 1차가 돼야 돼. 그게. 어떤 학업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기술적으로나 어떤 역량적으로 얻어간 것들은 있겠지. 그치? 근데 그걸 체화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해요. 쌤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뭐 요런 장치 나오면 요렇게 봐야 돼. 아까 뭐 역접 대조 나오면 역접과 대조를 달리 봐야 돼. 그래서 순서 삽입할 때는 얘들아 역접과 역접, 대조와 대조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치 보고도 번호를 제거할 줄 아셔야 돼. 순서 삽입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내가 기술을 얻으셨으면 그 기술을 어딘가 발현을 해야 돼. 터뜨려 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연결사 강쌤이 뭐라고 했었는데 무슨 말이지? 막 이 생각하다가 실전에서 시간 끌어버리면 그거만큼 난해한 일 없어. 그러다 보면 뭐였더라? 이거 무슨 장치라고 했었는데 모르겠다. 그냥 빨리 풀자.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 방법대로 푸는 거야. 자기 방법대로. 그게 좀 최악인 거지. 학원에서 열심히 스킬 배우고 이 학원 잘 가르친다고 해서 뭘 좀 배워가려고 딱 했더니 기술을 배웠는데 발현할 곳이 없어. 그게 어디여야 돼? 기출문제여야 돼. 오케이? 기출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11월 레벨 수능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치?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내신 기간의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때는 연결사 하나, 지금 뭐 similarity와 identical의 동의어 혹은 뭐 만이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글 속에서 찾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 내신을 위해서는. 알겠지? 그거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테스트 우리가 시험 보면 조금 이제 예민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1학년 친구들은 벌써 이제 한 달 끝나고 어제가 2월 첫 수업이었는데 어제 딱 들어가서 우리도 2월 첫 수업이지. 어제 2월 첫 수업 딱 들어갔는데 열심히 하던 두 친구가 한 명은 편통으로 지금 막 거의 퍼져 있고 지금 한 명은 또 뭐 선생님 저 밥 3숟갈만 먹었는데 체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벌써 몸에 리젝션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부 반응이. 그지? 근데 그 또한 이겨내야지 뭐. 그지? 그건 왜 그러냐면 보통 다가 스트레스 때문이야. 스트레스. 몸이 허약해서도 아니고 뭐 내 장기가 평소에 잘 굴러갔던 게 갑자기 이 한 달 사이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건 스트레스가 가장 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기서 편하게 얻을 것만 잘 얻어가세요. 큰 변화 기대하지 마세요. 뭔가 많은 거 먹으려다 진짜 체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건 플래너 짜기. 그 다음에 그 플래너 지키기. 그걸 내가 3월 달에 학교 가서도 지킬 수 있는 역량 만들기. 그게 1차적 목표여야 됩니다. 알겠죠? 자, 밑에 한번 빈칸 볼게요. 먼저 이 대열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겠고, rebellion 이거 어디서 본 단어 아니에요? rebel 무슨 뜻이죠? rebel? 저항, 반항하다. 그렇지? rebellion은 그의 저항, 반항 명사 형태입니다. 그들의 저항이 무슨 저항인지에 대한 비동사. 비동사는 쌤이 뭐랬죠?
정의를 쓸 때 쓰는 동사라고 해서, 그치? 그들의 반항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주시면 돼. 첫째, 그들이 누군지를 먼저 또 아셔야 되겠죠. 근데 그 자체가 ironically 한 거야. 그러니까 얘도 뭐야? 역접이야, 역접. 역접이 뭐라고 얘들아? 방향만 바뀌는 거야. 오케이? 소재는 유지, 방향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도 그들의 어떤 저항은 빈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저항성. 윗글 내려오시면서 한번 가져가 봅시다. 자, devastatingly 하게 뭐 파괴적으로 이런 뜻인데 뭐 지독하게도 이런 뜻입니다. 높은 실업률이 있어. 어디? 유러피언의 무슬림 국가, 아랍인 쪽 종교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인들의 무슬림들 사이에서의 지독한 그 실업률이 얼마나 달하는데 짝대기에 있는 건 앞에 있는 명사의 구체적 설명이죠. 그렇죠? 3배가량이 다량해. 대부분의 어떤 국가들의 국가적 평균보다 3배 더 높은 수치인 정도로 많은 그런 실업률이 주어고요. 자, aggravate 하게 되면 총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총합하다. 이러한 marginalization, 그 다음에 cultural self-segregation 이 두 가지가 다 총합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실업률이 결국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marginalization 하게 되면 외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사회적 외톨이, 떨어뜨리기 이런 거고요. 마지널제이션이 붙지 않으셨다면 셀프 세그리게이션. 세그리게이션은 어떤 의미죠? 분리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적 분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속성이 어떻단 얘기야? 엔드로 묶여져 있으니까 서로 마이너스적 요소를 지금 취합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만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소재는 뭐였습니까? 유러피언의 무슬림 애들이다. 얘네가 소재였고 얘네가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특징은 어때? 실업률 증가로 인해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오케이? 이게 첫 문장의 소재 특징 파악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isolated, destitute, in a state of permanent rage, French outskirts and immigrant ghettos of British 까지가 주어져. 프란츠의 아웃스커트나 이 영국이란 도시의 어떤 이주민 게토들은 그러니까 이주민 외부인들, 침입자들을 취급하는 게 게토거든. 그 이미그랜트들의 모여 사는 곳의 문화를 게토라고 합니다. 게토. 그러니까 약간 좀 뉴욕으로 얘기하면 약간 옛날 할렘가 느낌 뭔지 아세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없는데 약간 저 우리나라 정서로 얘기하면 저 서울의 달동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어쨌든 좀 하급 문화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에 대한 어떤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니까 아이솔레이티드하고 데스티튜트 전부 다 마이너스죠. 고립되어지고 빈곤하며 어떤 상태, 영구적으로 어떤 분노의 상태 속에 있는 이 프렌치의 아웃스커트 문화와 이 브리티시의 게토 문화 이런 것들이 have turned into 뭐로 바꾸고 있어? 파우더의 캑스, 파우더는 이제 화약을 파우더라고 하거든요. 화약고를 얘기합니다. 화약고로 전환되고 있대.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죠. 그 화약고에서 파우더 캑스가 뭔지 모르겠으면 기본적으로 where 뒤에 젊은 무슬림들이 쉽게 fall prey to 무엇의 먹잇감으로 빠지다라는 뜻이야. 쉽게 뭐에? radical religious preaching 급진적 종교의 어떤 설교나 정치적 extremism ISM 무슨 이즘으로 끝나게 되면 주의를 얘기해. 극단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정치적 극단주의나 급진적인 어떤 종교적 설교 같은 것들의 먹잇감으로 빠져버리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이 말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실업률도 올라가면서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 이유들의 무슬림의 누구들이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식들의 피해. 그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희생양들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실 임팩트 네모칸 한번 쳐봅시다. 얘들아 좀만 임팩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사실은 이란 뜻으로도 쓰이고 실제로란 뜻으로도 쓰여. 물론 얘가 이제 순서 삽입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얘는 반대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실은 이란 말은 원래 앞에서 없던 속성을 뒤에서 말해주기 위한 장치로서 대조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역접대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이 사실은 플러스였는데 사실은 마이너스적 속성도 있어. 그래서 이제 역접대조, 방향성을 틀어준다. 실제로라는 건 앞 내용에 대한 강조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강조. 실제로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그럼 AA-가 되겠죠. 같은 말 반복. 한번 볼까? 그러면 사실은 이런 극단주의적 성향에 빠지게 되는데 희생양이 되는데 사실은 실제로 it should come as no surprise that 놀라움으로써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that 이하가. 그러니까 놀라움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건 무슨 얘기야 얘들아? 당연히 that 할 거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당연히 that enthusiasm for the religious self-assertion 이 종교적 주장에 대한 어떤 열정이 가장 강력할 거야. 누구들 사이에서? 젊고 제2세대의 이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할 거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그로 인한 성향이 어떠야? 종교적 성향이 클 거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들의 부모, 즉 그 2세대들의 부모들은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부모들이야. 자신의 삶을 어디 아래? 억압적인 어떤 독재 정치 from the which they fled 그들이 따라왔었던 그런 억압적인 독재 정치에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은 부모들은 tend to be obedient 복종하는 성향이 있을 거야. 어디에? to powers 그 권력들에 복종하는 성향이 있을 터인데 그러면 지금 누구? unlike their parents unlike 네모칸 무엇과는 달리잖아. 그러면 앞에 부모들의 특징은 어땠어? 자신들은 그냥 그 국가에서 독재정치 국가에서 살아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부모들은 이 부모들의 성향은 뭐야? 억압적인 것에 복종하는 대상들이야. 그러면 그들의 부모와는 달리니까 뭘 얘기하겠다는 거야? 차이를 얘기하겠다는 거지. 그치? 그 젊은 세대들은 rebel 뭐 한다고? 정확히 반항을 한다고. 왜냐? 젊은이들이 have internalized 내면화를 시켜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면화를 시켰다라는 건 뭐야? 인식해왔다는 거야. 인식해왔다는 거. 오케이? 뭐를? 가치를 of freedom and choice 자유와 선택의 가치를 계속해서 내면화시켜서 어디에서 제공되는? 민주주의에서 제공되는. 얘들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무슬림의 대상은 두 대상이 있구나. 어떤 대상? 여기 볼래? 부모와 자식의 대상 말이야. 부모는 기본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독재 정치 국가에 의해서 억압에 대한 복종이 있었어. 근데 이 부모들과는 달리 이들의 자식들은 결국 그로 인해 본 피해 때문에 이 종교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에서 받은 자유, 선택 이런 것들의 가치를 내면화시켜 왔던 경향이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둘의 대립 구조를 보셨을 때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상하게도 이 대열은 누가 되겠니 얘들아? 방금 앞에 있었던 자식들이 되겠죠. 그러면 자식들의 레볼리언의 반항은 결국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복종에 반하는, 그렇지? 혹은 자유나 선택의 특징을 가진. 이 빈칸엔 뭐가? 자유와 선택. 어디에서 오게 된? by 민주주의에서 오게 된.
특징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들의 반항은 부모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부모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차이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된다? 독재 정체와는 반대인, 그렇지? 민주주의의 자유와 선택 이걸 기준으로 이 사람들은 이런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였죠. 그러면 1번 보시게 되면 경제적 번영, 유럽에서의 경제적 번영에 대한 그들의 리스펙트로 향해져 있다. 경제적 번영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그렇죠? 경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들의 자식들의 성향이라는 걸 어떻게 얘기했나 봐봐. 자유국가 안에서의 그들이 키워온 표시. 이게 뭐야? 선택이죠. 그렇죠? 자유와 선택. 그래서 홀마크, 표시란 뜻으로서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었고요. 3번 taught. 그들의 저항은 가르쳐졌어. 누구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아니, 부모는 복종 세대라고요. follow social, 사회적 뭐뿐만 아니라 종교적 규칙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부모에 의해서 가르쳐졌다. No. 그 다음에 증거가 되었다. 뭐의 증거? 그들의 어떤 부나 수단. 무슨 수단? 이 독재 정치를 오버스로 과도하게 이끌어줄 어떤 수단. 반향 대립 구조를 항상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의 표현, 강렬한 어떤 증오, 어디 쪽으로의 difference, 차이, 종교적 믿음의 어떤 차이? 아니, 종교성의 차이가 아니었죠. 그렇죠? 나라의 어떤 가지고 있는 내면화되어 있는 특징의 차이였습니다. 그게 정답이 2번이었다. 그들의 레볼리언에서 내열이 누군지에 대한 판단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병적으로 대명사를 많이 쓰는 언어예요. 우리나라 말은 반대로 병적으로 대명사를 안 쓰는 언어야,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에서 특히나 their, they 같은 친구들의 계열들은 3인칭 복수 형태 계열들은 누군지 다 파헤치셔야 돼요. 오케이? 그냥 그들은 하고 넘어가시면 그냥 해석이 겉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4번 한번 가볼까요? 자, 잠시 깨시고. 얘들아, 거의 다 왔어. 잠 좀 깨시고. 잠 좀 깨세요. 펜 들고 기원. 아니, 펜은 들고만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몸이 난 지금 더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있으면요, 일단 여기 접촉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면하기에 좋은 몸 상태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윈터스쿨 왔을 때는 난 개인적으로 니네들 여기 밖에 안 나가잖아, 그지? 솔직히 말하면 반팔은 좀 오반가? 여기 반팔 입고 다니는 애들 많지 않니? 워낙 원체 더우니까 난 지금 같은 분위기면 그냥 반팔 입고 다니겠어. 반팔에 그냥 뭐 하나 걸칠 수 있는 뭐 저지, 얇은 저지 같은 거, 뭐 카디건 하나 딱 걸치고 두꺼운 옷들은 다 그냥 사물함에 넣어두시든지 걸어두시든지 하세요. 일단 내 활동성이 좋아야 돼. 집같이 공부해야 되니까. 몸은 집같이, 환경은 학원에서. 오케이? 이게 윈터스쿨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 바지도 뭐 이렇게 막 청바지보다는 그냥 널찍한 그 무슨 바지라고 해. 펑퍼짐한 그 니네들 잘 입는 거 회색 바지 있잖아. 그런 거 입어가면서 면바지 입고 편하게 하세요. 잠시 깨시고. 자, 시작할게요. 자, 공부하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이 자세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이고 추워. 여기 얼마나 춥다고, 그지? 몸 움츠리지 마세요. 자, 빈칸 문장부터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구조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anything silent or invisible, however. 자, however가 그러나가 아니야, 얘들아. 자, 우리 요 구조 판단하셔야죠. 먼저 however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게 되면 얘 양보의 의미입니다. 양보. 아무리 할지라도 이러면 돼. 알겠어? 아무리 주어가 형용사 할지라도, 아무리 주어가 부사하게
동사 할지라도 해석을 이렇게 정해 놓으세요. 정해 놓으세요. 쌤이 양보의 의미는 여러분들 다 가져가시라고 했어. 왜? 양보는 결국 뭐니까? 주절 강조니까. 결국 8에서 10문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단에서 강조 문장이 나온다는 건 얘들아. 필자가 힘을 줘서 썼단 얘기야. 오케이? 그걸 좀 읽는 연습을 할 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 양보까지 써가면서 주절이 결국 얘잖아. anything이 주어인 줄 알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여기 we downgraded 하고 주어 동사가 뒤에 나왔잖아. 이게 뭐야? 목적어 앞으로 강조된 도치문이야. 도치문. 오케이? 왜 주어 동사 안 바꿨어요? we가 주어라서. 인칭 대명사가 주어일 땐 주어 동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목적어가 앞으로 뛰쳐나간 거야. 그러면 how often it happens? 아무리 종종 그것이 발생될지라도 anything silent and or invisible, 그러니까 조용하거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는 뭐한다? downgrade in our minds.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한다? 다운그레이드로 본다. 하향화시킨다 이거야. 즉 우리는 자 선생님이 지금 원래는 빈칸 문장 위 하나 딸랑 있고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앞문장과의 상호관계를 보셔야 돼. 왜? 문장 시작에 아무런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방금 읽은 이 문장을 뭐 하겠다는 거야? 부연 설명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그레이드 한다는 건 그 다운그레이드 한다는 말을 어떻게 풀어 써주냐. 즉 전에 있던 문장을 어떻게 다시 패러프레이징 했냐, 똑같은 말을 반복했느냐, 그걸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거든. 우리는 보이지 않거나 조용한 게 있으면 없다고 생각한다. 그치? 그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읽고 위에 예시를 보신다면 사례글로 먼저 나오죠. 필자가 어떤 영단어에 대한 어떤 속성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단어의 속성은 아니고 첫 문장 질문 해석되셨어요? 오타 없었습니다. Are there more? 더 많은 영단어들이 있나요? Starts with K. K로 시작하는 영단어들이 맞나요? 아니면 more words with a K as a third letter. K가 세 번째 단어에 있는, 세 번째 철자에 있는, 글자에 있는 단어들이 더 많은가요? K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맞느냐? 아니면 세 번째 단어가 K인 것이 더 맞느냐? 그 답은 2배 더 많습니다. 영단어가 have K in third position. 그러니까 세 번째 위치에 K를 가진 영단어가 2배 더 많대. 뭐보다? have them start 그 단어를 K로 시작하는 단어들보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어에 K를 가진 단어가 첫 번째 단어인 K보다 2배 더 많다네요. 실제로는. 이게 실제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믿을까요? 그 정반대가 사실이라고 믿을까요? 니네도 첫 번째 질문 딱 읽고 그러게 K가 맞나? 아니면 무슨 K가 맞나? 생각해 봤을 때 그래? 두 번째 게 더 많아? 근데 왜 난 반대라고 생각했지? 그 이유가 뭐야? 첫 번째, we can think of the words beginning with K more quickly. K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는 게 더 빠르니까. 첫 번째는 뭐 하기 때문에? 빨라서. 그지? 두 번째는 뭐니? They are more available to our memory. 우리 기억 속에 더 뭐 하니까?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치? 세 번째, the availability bias. 그러면 이것도 뭐야? 유용 가능한 편향이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을 바이어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유용성 편향이 say this. 이걸 말해주고 있어. 뭐? 야, 이걸 뭐 시켜주고 있는 거야? 이 편향이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건 위에서 했던 말을 일반화시키겠다는 거야. 요약을 하겠다는 거지. 봐봐. We create a picture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의 그림을 만들어. 뭘 사용하면서? 이거죠.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쉽게 오는 예시들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시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그림을 만들어낸다 이 얘기야. 됐어?
고개 들어봐. 얘들아 학교 가야지. 그러면 니네 이거 말할 수 있어? 고개 들어봐. Anything silent or invisible. K로 시작하는 단어니 철자가 세 번째에 K가 있는 단어를 말하니. 전자니 후자니. Anything silent or invisible은 K가 세 번째 있는 거야? 첫 번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떠올리기 쉬운 거야? 아니면 힘든 거야? 힘든 거잖아. 그러면 K가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것의 단어들을 얘기하는 거네.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는 몇 배? 2배 더 많이 일어난다며.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종종 일어나도 눈에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 건 우린 뭐 한다? 낮게 본다고. 오케이? 우리가 K를 먼저 반대로 생각하는,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나온 거야. 즉, 그 말을 똑같이 빈칸화 시켜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1번부터 봐봐. 우리는 let our initial impression, 우리는 첫인상을 꽤나 오래 지속하려고 내버려 둔대. 첫인상 이야기 아니었죠. 그죠? 우리가 임팩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 그지? 다만 떠오르기 빠르니까, 떠오르기 쉬우니까, 기억 속에 빨리 떠오르니까, 마음에 쉽게 떠오르니까 그 이유잖아. 우리는 빈번한 어떤 경험을 어디에다 놓는다? 유용 가능한 경험에다, 앞에다 놓는다. 얘들아, 비포가 무슨 뜻이라고? 앞이야, 앞. 그지? 그러면 얘는 여기 봐. 빈번한 걸 먼저 두겠다는 거야? 사용 가능한 걸 먼저 두겠다는 거야? B 앞에다가 A를 둔대. 그치? 그러면 뭐가 먼저? A가 먼저, 그 다음 B야. 그 다음. 알겠지? 유용성과 빈번성은 동일 구조로서 보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먼저 놓느냐는 아니었죠. 그죠? 3번 볼게. 우리는 depend more on, 우리는 좀 더 통계적인 것에 더 의존한다. 뭐보다는 합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통계 없었고요. 추론도 없었습니다. 그죠? 둘의 비교도 아니었죠. 4번.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수량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레이 법비 보여? 어떻게 생각한다? dramatically. 극적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 극적으로란 말은 말 그대로 이런 수량적으로 보고 얘가 더 많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않고 뭐만을 본다? 아, 극적으로 딱 봤을 때 극적인 건 뭐야? 순간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K로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겠지? 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한다라는 걸 지금 어떻게 4번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수량적인 것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극적으로 순간 딱 보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을 한다. envision, 상상하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우리는 상상해. 우리의 세상을 뭘 통해서? 그냥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상상한다. 역시 소재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시간이 좀 없는데 8번 말고 11번 한번 잠깐 볼게요. 11번 시간 없을 땐 삽입만 보는 게 최고죠. 11번에 논리적 단절성만 보고 끝낼게요. 11번의 정답은 5번이었는데 앞에서 어떤 포도밭 이야기, 와인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번 앞뒤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 이슈의 문제는 so that 용법이죠. so that. 여기서 grave는 형용사로서 심각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프랑스에선 너무 심각해서 that the government, 정부가요 제공을 했어. 커다란 보상을 사람에게 who could solve the problem. 그러니까 문제가 이슈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 5번 앞의 내용은 뭐에 대한 얘기? 문제 해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5번 뒤에 보시면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한 그 기술이. 그럼 여기에서 this가 가리키는 건 누구여야 해? 문제 해결에 대한 보상이어야 하거든. 그치? 그러면 그 보상에 대한 기술이 was optimized. 최적화가 돼 있어. 누구한테? 포도밭 위치나 토양의 유형. 이런 것들의 최적화가 되어 있어. 그리고 has been amazingly successful ever since. 그때 이후로 놀랍게도 그것은 성공적이어 왔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여기에서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보상과 기술의 소재에 대한 논리적 단절을 통해서 5번 체크가 되셔야 되겠고, 검산으로는 윗글에서 얘기했던 박스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럼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균에 대한 어떤 저항성 있는 걸 사용함으로써 뭘 했다? 결국 그 포도밭이 결국 구해졌다라는 해결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술은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야? 미국 포도밭이 원산지인 이 저항성 있는 균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술이 5번 다음에 있는, 그치? The technology for this가 되셔야 되겠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 주시고 좀만 쉬었다가 우리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쉽시다. 이따가 관리 시간에 개인 채점 마무리 하시고 앞에다가 다 제출해 주시면 돼요. 답안지는. 자, 오늘 이제 랭크 10까지 10까지 한번 끝내봤고, 이제 2월 달에는 아마 랭크 한 많이 나가면 20까지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 랭크 77 교재는요, 물론 뭐 다른 유명한 그 서술형 교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글쎄 모르겠어. 뭐 여기에 뭐 서점 아저씨한테 뭔가를 받은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내눈내산,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고1 때 적용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난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쌤이 담당이 또 고2다 보니까 고2 친구들한테 서술형은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과대평가를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 랭크 77은 여러분들한테 꼭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배열 정도는 연습해 두시는 게 좋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혹여라도 요거 윈터 끝나고 이후에 각자의 위치에 자리를 돌아가셔서 선생님과의 연이 이제 거기서 끝인 친구들은 계속 이거를 일주일에 2개 정도에서 4개까지, 개인적으로 내가 플래너 짜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 그래서 그 방법을 적용해서 이 교재가 한 주 2회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게끔 스스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해본 것과 안 해본 것과는 차이가 다르니까. 또 양명고나 성문고, 그리고 어디야 배경고 같은 학교들은 서술형 안 나온다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문장 프레임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 써보진 마시고 어법 문제나 고난도 정도, 기초 하나, 고난도 하나, 선생님이랑 수업에 할 때 정도. 그리고 답안지는 쌤이 학원에다 놓고 갈 거니까 요거 혹시라도 쌤이 마지막 시간에 다 배부해 드릴 건데, 혹시라도 뭐 먼저 아웃한다든지 나중에 오시는 친구들은 꼭 하나씩 받아가세요. 답안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연락해. 쌤이 파일로라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전화번호는 다 오픈했으니까. 자, 랭크 11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할 11. 오늘 할 11과 12는 그리고 중간에 이게 77개다 보니까 11개 단위로 실전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앞에 1번 수일치부터 지금까지 했었던 11까지의 내용이 실전 모의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개별적으로 한 번씩 풀어보세요. 거기까지. 양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플래너 짜기에는 좋다고 생각이 합니다. 자, 오늘은 암기해야 될 파트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은근 여러분들 되게 많이 놓치는 경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어법에서 놓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좀 기계처럼 암기했었던 것들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동사 모양 물어볼 때 특히 내신에서는 그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요 단원이 뭐 따로 뭐 동사의 목적어가 된 투부정사 ing라고 나오는데 우리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라고 배웠죠.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둘 다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 근데 뜻도 같아. 둘 다 취할 수 있는데 뜻이 달라. 그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던 중학교 때 암기 좀 했었는데 뭐 잘 외우신 친구는 쪽지 시험 같은 데서 잘 맞으셨을 거고 그래서 웬만한 좀 익숙한 단어들은 아 얘는 투지 얘는 ing지 하는 동사들이 보일 겁니다. 사실 몇몇 친구들에게는. 여기 한번 볼게. 얘들아 텐션은 스스로 좀 올립시다. 끌어올려. 오늘부터 기온이 오늘 입춘이래 얘들아. 그래서 오늘 기온이 좀 올라가는 대신 이제 저거 올 거야. 미세먼지. 오늘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자, 정신 차리고. 먼저 우리 암기하실 때 내가 암기가 좀 부족하시다 하신 친구들은 그냥 want는 to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want to, agree to, expect to, choose to, offer to, tend to, afford to, need to, pretend to, learn to, manage to, decide to, decline to, determine to, fail to, hesitate to, attempt to 해가지고 to까지 세트로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얘들은 뭐가 온다?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거. 그치? 땀 깨고 움츠리는 거 펼치고 몸 펼쳐. 자, 근데 to는 좀 많이 애들이 익숙한 편이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want는 누가 봐도 to다. 이거 많이 배웠잖아, 우리. 그치? want는 생김새가 뭐 expect, choose to, tend to. 이 tend to도 우리가 to를 세트로 배우죠. need to, pretend to, manage to. 요거 좀 뜻이 요건 좀 달라지죠. 관리하다가 아니라 manage to 무슨 뜻이지? 가까스로 투동사하다야. 뭐 decide to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실 거야. fail to, hesitate to, attempt to 이런 것들은 투부정사의 의미를 담고 있고 투부정사의 의미에는 기본적으로 뭐다? 미래의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을 이라고 보통 해석하죠. 하기를 할 것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njoy ing, involve ing, mind ing 이건 조금 생소하신 친구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글쎄요. 뭐 예전에는 선생님이 뭐 메가패스다 해가지고 막 MEGA, PASS에서 막 암기시켰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헷갈려하는 것들. 그러니까 mind ing, mind가 동사로 쓰면 꺼려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ing 하는 것을 꺼려하다. finish ing, 니네들 많이 놓치더라고. quit ing. 그 다음에 enjoy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애들이 많이 놓칠 수도 있으니까 enjoy 포함합시다. 그 다음에 suggest 애들 많이 놓치더라고. suggest. 여기 mind 두 번 나왔네. consider ing, avoid ing. imagine ing, keep ing.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ing의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다. 물론 많이 있어요. 얘네 말고도.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보통 얘네들은 했던 것을 이라는 의미로서 과거를 의미한다라는 거. 했던 것을. 뭐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만 딱딱 보시면 동사의 모양이 뒤에서 연상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choose to, involve ing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의 모양이 딱 떠오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밑에 거. 여기 보시면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취하는데 뜻이 달라지는 동사. 이거 많이 했을 겁니다. 중학교 때 기억나시죠? forget to는 뭐뭐 할 것을 잊다, 했던 것을 잊다. remember to는 이제 할 것을 기억하다, 했던 것을 기억하다. ing는. try to는 이거 많이 했죠, 그렇죠? 하려고 노력하다. ing가 시도하다. 그 다음에 regret ing 투부정사인데 이거 많이 애들 놓치던데
regret의 기본 뜻을 후회하다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후회하다는 기본적으로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니 기본적으로 뭐다? ing가 목적으로 취했을 때 후회하다라고 쓰는 거고 투부정사는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내가 유감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잘 좀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stop은 뭐 이거는 뭐 우리 중학교 때부터 피지도 않는 담배 가지고 그렇지? stop smoking 담배를 끊다. stop to smoke 하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가 편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stop to 동사는 멈춰서 그 투동사 행위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투동사를 하기 위해 멈추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stop ing와 stop to 동사는 아예 그냥 반여 관계가 돼버립니다. 오케이? ing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냐 하기 위해 멈추는 것이냐 그 차이인 거죠. 뭐 그런 차이 구별해 두시고 의미가 달라지니까. 근데 둘 다 목적어로 취하는데 뜻도 같은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누구야? 얘네들은 뭐 어법 시험에 나올 이유가 없죠. 왜?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내신 때나 모의고사 풀 때도 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계속하고 시작하고 이런 동사들이거든. 좋아하고 싫어하고 계속하고 시작하는 동사들. like, love, hate, prefer, start, begin, continue. 이 정도로 계속 읊조려 주세요. 그래서 밑에 거 같은 경우는 regret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to냐 ing냐는 해석을 보고 가셔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어법 문제에서 둘 다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뭐 예를 들어 be used to ing 익숙하다, be used to 원형 사용되다 우리 둘 다 올 수 있잖아. 그때는 해석으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 해석으로 해야 되듯이 네, best of my English project. 이 잉글리시 영어 프로젝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에 후회한다라는 의미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 being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ing. 그지? doing 들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암기 부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있거든요. 시간 약 2분 드릴 테니까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왜 틀렸는지 고쳐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많이 졸린 것 같아. 이거 풀기 1번부터 5번까지. 아, 쌤이 기출대표 문항을 안 했구나. 근데 밑에 나와 있는 데에서 했으니까. 얘들아 오늘 저녁에 설명해야 한다는 얘기 있었니? 그죠? 지난주에도 잠깐 와서 설명회 했었는데. 아, 그러면 여러분들 다 여기 앉아서 듣겠네? 이따가 쌤 올 거거든요? 쌤 저기 넘어가서 본관에서 수업하고 저녁 8시쯤에 아마 넘어올 거야.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호응을 안 해주실 것 같지만 이따 저녁에 쌤 오면 호응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어머님들도 오신다고 하시니? 어머님들? 1학년들 친구들은 요 앞에 쫙 어머님들이 쫙 앉아 계시던데. 쌤이 그 강사들은 시간을 한 각 과목별로 30분씩 준다고 해서 시간은 30분이지만 한번 또 말 터지면 이게 계속 나와요. 강사들이 이제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거나 뭐 경험에 대한 거 막 얘기할 때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보다 좀 오버할 때가 있어. 그게 보통 설명회 때 그러거든. 그래서 앞에 선생님들이 내가 8시 30분부터 영어과 들어가서 설명하기로 했는데 앞에 선생님께서 이제 말하시다가 좀 이제 자기 이제 흥분감이 이제 막 올라오신 거야. 그래서 말이 터져가지고 시간을 이미 20분을 오버하신 거야. 그래서 거의 9시 다 돼가지고 내가 시작을 했거든. 이미 학생들이고 어머님들이고 1학년 지난주에 다 지쳐 있어. 근데 내가 딱 올라왔는데 나도 본능적으로 되게 엄숙해졌어. 되게 얘기를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7시부터 2시간을 그냥 못 일어나고 앉아서 쉬는 시간 없이 들으신 거야. 근데 또 얘기하겠다고 내가 2시간 들은 사람들 앞에서 영어과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첫 마디를 오늘 무슨 날이니? 그래서 딱 여기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서 딱 섰는데 여기 어머님들하고 표정이 되게 안 좋으셔. 그래서 이제 첫인사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안녕하십니까, 로키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강정규 강사입니다 하고 내가 이제 농담이라고 그걸 던진 거야. 던져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강정규 강사입니다. 내가 딱 얘기하니까 다행히 웃어줬어. 학생들 1학년 애들은 막 1학년 애들은 이렇게 개그 치면요 이게 리액션이 잘 와. 걔네들은 그냥 좋아해. 그냥 막 까르르 웃어 진짜. 근데 내가 2학년 나도 2학년 좋아하거든 얘들아. 2학년 애들은 뭔가 그 아픔이 있어. 뭔가 심적 아픔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뭔가 개그라고 내가 개그랍치고 내가 던진 말이 날 다 이렇게 봐 그냥. 이렇게 봐. 근데 1학년 애들 막 웃어주고 어머님들도 다행히 아버님 한 분 계셨고 그 안녕하십니까 비주얼 담당하고 딱 얘기하니까 어머님들도 하하하 하고 웃어주셨어.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 전환하고 이제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유 힘드셨을 텐데 하고 이제 시작을 했지. 근데 난 저기 앉아 계셨던 어머님 표정이 아직도 안 잊혀져. 안녕하십니까 비주얼 담당하고 있는 강정규 강사입니다 하니까 이제 다 웃어주신 걸 딱 보고 여기 딱 눈길을 여기로 가는데 이쪽 어머님이 나를 약간 이 자세로 약간 45도 짬 틀어서 나를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분명 한쪽만 웃었어. 와 그게 아직도 뇌리에 남아.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기 앉아 계신 그 표정이 아직도. 그래서 내가 똑같은 농담을 던져도 반응이 다를 수 있구나 느꼈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쌤이 또 저녁에 와서 얘기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솔직히 수업하면서 내가 윈터 애들한테 계속 당부하는 얘기가 나 본관 가서는 진짜 수업을 거의 70으로 두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를 내가 동기부여에다가 말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 그렇지? 윈터스쿨은 내 몸을 아끼지 말아야 돼. 여기에 투자를 했으면. 그렇지? 기훈아, 넌 여기 숙박비 따로 내고 와. 어? 넌 진짜 여기 무슨 합숙소도 아니고 여기 잠만 자다가.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suggest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ing가 떠올라야 된다. 아, 참고로 여러분들 요 not을 붙일 때 그 준동사에다가 not을 붙일 때 우리가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친구들, 뭐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을 이제 분사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을 부정할 때에는 속성 자체가 다 동사에서 온 친구들인지라 부정할 때는 not을 써줘야 됩니다. 참고로 no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가? no라고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품사가 달라서 그래. not의 품사는 부사거든 얘들아.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부정해 준다는 개념이야. 근데 no는 형용사야, 얘들아. 그래서 얘네 부정할 수가 없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부정할 때는 not만 가능하다. 그리고 no 어디에다 쓰는지 니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정주어 쓸 때 많이 쓰거든. 이런데 아무도 키가 크지 않습니다. 미스터 강보다. 최상급 표현이죠. 그렇죠? 얘가 제일 크다. 그래서 no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명사를 부정해 줄 때 씁니다. 알겠죠? 둘의 차이 구별해 두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some health experts 몇몇 건강 전문가들은 하지 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Too much for breakfast to focus on your work or studies. 너의 어떤 일이나 공부 같은 것들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야, 여기 우리 반 친구들은 뭐 아침 식사를 뭐 국밥 한 2그릇씩 먹고 오시나? 왜 그래? 집중을 위해서 뭐 하라고? 아침 식사 적게 드시래요. 오케이? 우리가 두 번째, when we establish some self-confidence, 자존감이라는 걸 형성할 때, in something, 뭔가의 자존감을 형성할 때, it feels good. 기분이 좋아집니다. 얘는 want 하면 그치? 솔직히 지금 쌤이 해석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 우리가 해석 말고 앞에 있는 동사구의 암기가 어느 정도 되신다면 이제 툭치기타 하고 문제가 풀려야 될 문제 포인트들이죠. 그렇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cherish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린 특정 기억, 어린 시절의 특정 기억을 우리는 모두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Can you remember? 자, 기억하세요? 태어났을 땐 기억하시나요? 자, 그럼 태어났을 때의 기억은 과거이기 때문에 to be가 아니라 뭐다? 동명사로 바꿔주셔야 된다.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기 때문에 being으로 바꿔준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보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죠. continue이기 때문에 to 부정사 와도 됩니다. 근데 and이기 때문에 여기 뭐처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developing이 나왔다. 왜? continue는 둘 다 가능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뭐 있습니까?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뒤의 동사의 모양은 동일시해야 된다. 병렬구조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병렬구조의 원칙상 to 부정사를 썼으면 to로 병렬을 시켜줘야지. 얘는 to를 썼는데 동명사를 썼는데 to.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continue는 둘 다 to. and 뒤에 있는 병렬구조의 to는 to의 생략이 가능하다. 정도는 뭐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이 정도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됐든 간에 캡틴은 뭐가 되셔야 된다? ing가 되셔야 된다. 아니야. 맞죠? ing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후제 해석하는 방법 좀 여러분들 좀 가르쳐 드릴까? 여기 봐봐. 여러분들 그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해석하는 게 좀 용이하다 보니까 동사는 안명사, 주어가 동사는 안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뭐 위화감이 좀 없으실 텐데 후즈 애들이 많이 놓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 여기 한번 보자.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소유격이기 때문에 의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소유라는 말이 이제 갖는다라는 의미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갖는 명사야. 오케이? 정규의 핸드폰, 그녀의 가방. 오케이? 그러니까 소유 관계여야 돼. 앞뒤의 명사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소위 불완전한 패턴의 구조의 문장이 나온다고 하거든. 그래서 어디까지의 범주가 whose도 똑같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까지의 범주가 안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두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싶다 하시는 친구들은 이 명사의 명사가 동사하는데 라고 해석하시면 깔끔할 거야. 명사의 명사를 이번엔 주어가 동사하는데 이렇게 가시면 깔끔하다고. 오케이? 근데 얘가 문장이 아니야. 얘가 주어로 쓰였다면 본동사는 여기 있어야 될 거야. 그치? 얘가 주어고. 하는데 그 주어가 동사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편하실 거고. 오케이? 아니면 뭐 이게 우리가 평소처럼 동사는 안명사, 주어가 동사는 안명사처럼 해석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색깔로 할까?
이렇게 가셔야 돼. 동사하는, 주어가 동사하는, 얘가 의란 뜻이니까 소유격의 의미니까 가진의 의미를 갖는다고. 가진. 의란 뜻도 되지만 명사를 가진 안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뒤에 있는 명사를 가진 안명사. 되니? 뭐 하는? 동사하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를 가진 안명사. 됐어? 불완전한 문장 하는 명사를 가진 안명사. 이렇게 가죠. 그대로 적용해보자. 이 mantle lepers could save many lives. 여기에 보면 산소호흡기죠. 산소호흡기가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근데 여기 those 다음에 who's가 나오지, 그치? 그 사람들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received any other significant function. 그 어떤 다른 중대한 어떤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부정해도 되고, 또 이렇게 가도 돼. 뭐하는? 그 어떤 중대한 기능을 받은, 미안, 여기지. 캡타인지니까. 캡타인지. 계속 뛰는 심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기능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해석해 줘도 되고. 되니? 어떻게 해석했다고? 동사하는 명사를 가진 안명사들이 다 그 중대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산소호흡기가 모든 기능을 다 살리는 건 아니다. 이게 부분 부정이다 보니까 부정의 의미를 살려서 요거대로 한번 해석해 주시면 좋아요. 개인의 후제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게 다 통하시면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후주 좀 힘들어 하시는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테스트 2 한번 볼 건데 1번하고 4번만 해볼까요? 1번, 4번 두 개만 해볼게요. 자, 시간은 약 3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좀만 기운 냅시다.
자, 쌤이 드린 3부는 일단 지났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enlightenment가 뭐냐면 얘들아, 이 계몽주의가 또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어근은 라이트 해야 돼요. 라이트는 빛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n의 접두사나 이 n의 접미사가 붙게 되면, 대가리나 꼬리에 붙게 되면 동사의 의미가 부여가 돼. 그러니까 빛을 주다의 뜻이 되는 겁니다. enlight가. 그거의 명사 형태가 이제 ment거든. enlightenment. 그러니까 이것이 계몽이란 뜻인데, 계몽의 뜻은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큰 변화의 뜻을 부여하다야. 계몽이. 그러니까 사상의 변화야. 사상의 변화. 계몽주의가. 오케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준다의 의미가 이제 그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쌤이 왜 굳이 이 단어를 막 그 분해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냐면, 쌤 개인적으로 니네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막 시작하면서 단어에 대한 그 막연함이 좀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있지. 내가 지금 학원 단어장, 지금 쌤이 여러분들한테 단어 시험을 보는 건 학원 단어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건 그냥 수능 기출 같은 거 모아놓은 거고요. 진짜 내가 영단어 좀 뭔가 지금 외운 거에 대한 활용성을 드높이고 싶다 하시는 친구들은 어원편 많이 보세요. 어원편. 지금 쌤이 말씀드린 그 접두사, 접미사 같은 것들 붙여서 품사나 단어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단어들 짱들 있지. 선생님 봤을 그 지난주에 내가 소개해 드렸나? 그 능률복화나 어휘끝 같은 저기 있어요. 교재. 혹시 사기 전에 집에 있는지부터 보세요. 오케이? 1학년 때 사뒀다가 안 본 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근을 기반으로 한 책은 뭐든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단어의 유추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자, 봅시다. 계몽주의 시대와 과학적 방법의 발명 아래로 줄곧. 그러니까 이거죠. Ever since Enlightenment와 Invention of the Scientific Method 이래로. 여기까지는 다 있고. 우리는 우리가 매년 파괴해온, 여기 볼까? Then we've destroyed each year. 매년 우리가 파괴해온 것보다. 우리가 매년 파괴해온 것보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우리는이 주어의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동사는 어디 있어야 돼? 문장의 맨 끝에 있어야죠. 간신히 만들어낸다가 동사가 되셔야 될 거야. 그렇지? 됐어? 무엇을? 더 많은 것을. 얘가 목적어가 돼야 될 거야. 아주 좀 더 많은 것을. 그렇지? 이게 먼저 프레임으로 잡히셔야 돼. 해석을 보고. 혹은 내가 내신 대비했을 때 시험 범위에 있었던 그 핵심 문장의 해석을 기억해서 뭐를 주어로 쓸 건지, 동사로, 그 뒤에 목적어로 쓸 건지 명동 명령이 잡히셔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는이 주어가 되셔야 되니까 먼저 we부터 가셔야죠. 동사는 뭐니? manage to, 가까스로 뭐뭐하다니까 manage to 동사가 베이스가 돼야 될 거야. 필요시 투부정사 추가 가능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뭐다? We have managed to create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뭐를? A tiny bit more. 그치? 나머지 목적어를 나머지 그대로 써주신다면 어려운 거 없으셨을 거야. 그치? 그 more과 같이 함께 작용하는 then까지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몸풀이로 해봤고, 4번 같은 경우도 좀 센스가 어느 정도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 보면 어떤 센스냐? 일부 사람들은 이런 거 제껴줘. 어떤 사람들은 as a general law, 어떤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일반적으로 늦는 성향이 있다. 그럼 늦는 성향이 있다는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 문장 끝나니까 그것만 만들어보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 뭐야? tend to 부정사를 써줘야 한다라는 거니까 be late가 늦다죠. 그죠? 그럼 늦는 경향이 있다는 tend to be late가 되셔야 되겠다. 그치? to는 추가 때문에 써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늦는 걸 일반적인 규칙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쌤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진짜 힘든 상황이 뭐냐면, 야, 우리 7시까지 만나 하면 7시에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병이야, 진짜. 병이라고 한 말은 안 돼요. 버릇이야, 버릇. 그건 진짜. 버릇이 뭐냐면 생각보다 고치기 힘든 행동이야. 버릇은. 뒤집어 얘기하면. 내 몸에 배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 늦는 게 어떤 진짜 일반적인 규칙인 사람들이 있어. 코리안 타임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또 일반 주어 동사를 또 만들어야 돼. 문장 시작을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상황에서, 이건 제끼고 할까? 모든 상황에서는 제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어 동사화 시켜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봐봐. 에이, 늦는 것을 멈추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people 생각한다고. 그지? 근데 사람들이란 표현은 people 말고도 무슨 표현이 있어? 요거 잊지 마세요. 애들 이거 정말 많이 놓쳐. those who 동사면 동사한 사람들이야. 혹은 주어가 동사한 사람들, who나 whom 쓰게 되면, 오케이? 사람들로 해석이 돼. 심지어 문맥상 여기 위치가 들어가면 이 those는 것들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 문장의 패턴을 보시고 인지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 뭐냐면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 ing나 pp, 뭐 형용사나 명사, 왜? 이 비동사 뒷자리니까 보어로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야. 그치? 여기 봐! 에이! 여기 전치사 명사구도 나올 수 있죠. 그죠?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여기 후화가 생략이 돼버리면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니까, 그럼 those 다음에 ing나 pp 나오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아. 그때는 who인지 which인지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문맥상 니네가 사람들인지 것들인지 판단하셔야 돼. those ing 하게 되면 ing 하는 사람들, pp 된 사람들, 것들, 이렇게 가셔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늦는 것을 멈추기 원하는 사람들 어떻게 써줘야 되더라? those who 멈추기를 원하는 사람들, those who stop being late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being late. stop being late. 이러면 늦는 것을 멈추기 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야. 그렇지? 사람들이 주어가 되셔야 되겠고, 뭐를 우선시해야 된다? 시간 엄수를. 주어 동사 목적어를 확실하게 패턴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써보시는 거야. 오케이? 우선시하다 영어로 뭐니? should prioritize. 이 단어도 많이 나오는 단어야. 그치? should prior가 이전이란 뜻이거든. 이전에 거기에 이제 prioritize. IZE로 priority 하면 우선순위, prioritize 하면 IZE로 끝나는 건 동사의 전미사.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priority, prioritize 벌써 세 단어가 확장된 거야. 품사랑만 가져가도. 그러니까 전미사의 역할, 접두사의 역할만 판단하셔도 단어의 확정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단어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관성을 짓게 돼서 이게 진짜 선생님이 내 머릿속에 있는 영단어의 80% 이상이 고등학교 때 외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쌤은. 근데 그때 내가 진짜 단어 암기에 제트 엔진을 달았을 때가 언제냐? 접두사 전미사를 만났을 때야. 진짜야. 이건 진짜 나는 너네들의 그 단어 암기의 계몽을 일으키고 싶어, 진짜. 알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안. 쌤 실수했다. want 빠졌네. 그치? 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멈추길 원하는 사람들. want to stop being late 하는 사람들은 뭘 우선시해야 돼? punctuality가 시간 엄수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punctuality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빠진 거 없죠? 다 썼으니까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하기도 벅차네. 자, 12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몇 장 더 가야죠. 가정법. 이 얘기는 지금 남은 5분 동안 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보고 이어서 했다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가정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가정법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첫 번째 어법 시험 패턴으로서는 시제일치 문제가 핵심이야, 얘들아. 그래서 if절에 우리가 가정법하고 나오는 그 시제 명칭 있지. 그 시제 명칭이 다 if 안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다. 그러면 if절의 동사가 과거인데 걔 시제는 뭘로 해석한다? 현재로 해석한다라고 우리 배웠죠. 그렇죠? 동사한다면 would, could, might 원형할 텐데 해서 이 if의 시제와 would, could, might 뒤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 근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모양에 따른 시제 선택이 되게 중요하거든.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이제 조동사를 좀 나열해서 써볼게. 너네가 might랑 may랑 해석의 차이를 두고 해석하니? 아니죠? 여덟 개를 쌤이 지금 나열을 해볼 텐데 이 조동사들의 나열의 기준은요 시제가 아닙니다. 과거형, 현재형의 시제가 아니라요. 이 친구들은 추측의 정도야 얘들아. 추측을 기준으로 한 30에서 쭉 가서 한 99.9%까지의 추측성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야, where is he? 걔 어디 있어? 그러면 he might be in the library. 그러니까 니네 이 둘의 해석을 차이를 두지 않죠.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he might be in the library. 그러니까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야. 있지 않을까? 하고 되질문하는 거죠, 되려. 그러니까 추측이 말 그대로 추측인 거야. 얘는 뭐야? 글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겠다. 걔 시험 대비만 되면 도서관에 있잖아.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겠네 정도고. should, would, will은 우리 should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의 의미로 많이 생각하시는 친구들 많은데 뭐뭐 해야 한다? 아니, 얘는 미래 의미의 의지를 얘기할 때도 씁니다. 뭐뭐 할 것이다 의미로서도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should는 당위성의 의미만 갖지 마시고 뭐다? 뭐뭐 할 것이다, 일 것이다도 같이 가져가셔야 돼. 그래서 그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 전문가가 추천합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당위성의 의미를 투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외적으로는 다 일 것이다, 할 것이다. 야, 걔 지금 뭐 할 것이다? 도서관에 있을 거네. 그쪽으로 내가 가는 길을 봤어. 정도의 수준. must는 뭐겠어 얘들아? 임에 틀림없다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는 거 봤어. 정도의 수준으로의 추측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추측의 정도를 쭉 나열해서 쓴 것이 정도다. 그렇지? 그런 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래서 이 조동사의 시제를 결정하는 건 그래서 조동사가 아니고요.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 모양이야 얘들아.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 조동사의 원형이 있고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있어.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조동사 뒤에 원형은 우리가 단순 현재 시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우리가 뭐라고 해? 과거 시제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would have pp 했을 것이다. could have pp 했을 수도 있다. should have pp 했어야만 했다. 또 뭐 있어? must have pp 했음에 틀림없다. 다 무슨 시제야? hat이야, hat. 얘는 현재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할지 모른다. 오케이? 그 구별을 먼저 대셔야 가정법의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니 would, could, might 원형이 현재로 나와야 현재끼리의 시제 일치가 된다라는 걸 니네가 그 다음 인식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조동사의 뒤에 시제를 먼저 인식하시고 would, could, might 뒤에 어떤 동사가 나와야 어떤 시제를 말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가정법의 had pp는 무슨 시제로 해석하기로 했어? 했다면이라는 과거로 해석하기로 했죠. 그래서 would, could, might 뒤에 뭐 쓰면 have pp 쓰면 우리가 얘를 뭐로 해? 했을 수도 있다. 했을지도 모른다. 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과거랑 일치시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시제 일치 문제가 1번이야. 가정법에서는. 오케이? if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를 어떻게 깔끔하게 매칭시켰느냐. 그게 핵심이거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나오면 그때 좀 보세요. 쌤도 아직 2학년 교과서 개정판 못 봤거든요.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학교에서 받은 친구 있어? 교과서 아직 못 받았죠. 올해부터 개정이라 아마 쌤도 아직 못 봤는데 교과서에서 혼합가정법 나왔다? 그러면 인지하셔야 돼.
과거에 내가 뭐뭐 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그러니까 시제를 어떻게 써야 돼? if는 과거니까 had pp 쓰고 현재는 뭐? would, could, might 원형 쓰면 되는 거야. 됐어? 좀만 쉬었다가 그거에 대한 거 한번 적용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좀만 쉽시다. 방금 했었던 것들에 대한 적용이랑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어법 문제까지만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 세 개 밑에 거 뭐 확인해 보지 마시고 한번 얘는 과거고 얘는 과거 완료고 얘는 혼합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배열만 해보실게요. 자, 시간은 한 2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아까 그 규칙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2분 동안 한번 빨리 써보도록 합시다. 고! 그 규칙을 좀 생각해 주세요. if절에 어떤 동사가 나와야 어떤 동사랑 일치가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요. 말 그대로 만약 여기 있죠. 500광년, 우리로부터 500광년 이내에라는 말이 있으니까 만약 우리로부터 500광년 이내에 초신성이 일어난다면 초신성은 슈퍼노바, 슈퍼노바. 얘들아, 듣고 있니? 그래, 웃는 거 보니까 듣고 있구나. 그치? 고마워. 선생님 굉장히 큰 용기 낸 거야, 얘들아. 나도 니네들 선생님 MBTI 성격이 뭐 같아? 이 같지, 그지? 이는 인데 이거야. 이가 상당히 좀 약해요. 나도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얘들아. 근데 이런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아이들끼리죠. 니네 거의 대부분이 다 아이 같은 느낌인데, 그지? 근데 내가 아이들 사이에 있잖아? 그럼 굉장히 대문자 이가 됩니다. 왜? 내 텐션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럼 나 혼자 단독 질주합니다. 혼자 놀아요. 노래방에서 즐기는 편이에요. 즐기는 편. 하지만 나보다 더 잘 노는 사람이 있다? 극 아이로 변경됩니다. 선택적 이야, 선택적 이. 자, 어쨌든. 그러니까 나도 아이의 성향인데 이 정도 노력을 했다는 건 인정해줘야 돼. 여기 봐. 슈퍼노바가 주어 동사가 일어난다면. 일어난다면 happen이니까 동사를 뭘로 쓰셔야 돼? happened로 쓰셔야 과거 시제의 과거 동사의 현재 의미가 되겠죠. if절에.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질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in a second 사라지다 would disappear. 그치? 동사 원형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건 어렵지 않게. 동사 모양 맞추기죠. 사실은. 그치? 만약 그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도와주다의 의미에 had pp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He had helped가 되셔야 될 거야. 그치? 우리를, 그치?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동사는 어떻게? 호텔에 도착할 수 없었을 텐데. 시제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혼합가정법 같은 거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도착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could not이 되셔야 되겠죠. We could not have pp로 써줘야 과거의 의미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have arrived 로 체크가 되셔야 at the hotel, 호텔에 도착할 수 없을 텐데. 마지막, 자, 만약 그가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왔었더라면, 왔었던 이런 말은 없죠. 왔었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국어 문법에서 배웠죠. 그는 지금 운전시험을 볼 수 있을 텐데, 왔더라면 있을 텐데, 과거에 했더라면 지금 있을 텐데, 그치? 그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he 가져왔더라면 뭐를? his ID, bring his ID card. 그러니까 과거 시제니까 had brought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had brought his ID card from home, 집으로부터 가져왔더라면 그는 지금 드라이빙 테스트를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take로 쓰셔야 되니까 있을 텐데 조동사 could를 써주셔야 되겠다, 그렇지? could 항상 원형으로 써셔야 됩니다. take가 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take the test 하면 시험을 보다. 예, 의미니까.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요. 바로 테스트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1, 2, 3번의 동사 모양만 일치하는 거거든요. 1분 드릴게요.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분 시작. 세 문제만 해보세요. 쌤이 너무 급한 나머지 요 설명은 안 드리고 갔다. 지금 1분 지났거든요. 요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다시 1, 2,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요 랭크 77에서 나오는 요 설명 구간에 뭘 있잖아, 그치? 저 구간에 시험 포인트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건 좀 챙겨두도록 합시다. 이게 뭐냐면 가정법 미래라고 해서 좀 크게 써볼게요. 자, if 다음에 주어에 should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were to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네, 그냥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깔끔해요. 오케이? 왜냐면 우리나라 말 시제는 3개밖에 없어요, 얘들아. 과거, 현재, 미래가 끝이야. 그러니까 해왔다라는 말도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have pp의 시제도 사실 영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생겨난 거지. 그런 말도 없어,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트랜슬레이션을 했을 때 가장 깔끔한 건 3개 시제 안에서 시제를 해석하는 거야. 그게 제일 깔끔해. 오케이? 그러니까 12개 시제를 다 맞추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그 시제의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뒤에 이제 주어 다음에 나와야 될 패턴이 모든 조동사야. will, can, may, would, could, might 다 올 수 있어. 그 뒤에 그냥 조동사라고 쓸게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게 매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포인트는 사실 우리 기억나세요? if를 생략하면 뭐 되기로 했지? 도치시키기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냐면 if가 생략되면 얘랑 바뀌니까 첫째 뭐가 나올 수 있어? should, 주어,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were 주어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다. 와, 가정법이. 얘들아 이거 무슨 어순이야? 의문문 어순이거든. 의문문 어순이 어디 자리에 있으면 잘 봐. 의문문 어순이 어디 자리? 주절 앞자리에, 즉 부사 자리에 의문문 어순이 있으면 걔를 우리 뭘로 해석하기로 하자? 가정법으로 해석하기로 하자. 이것만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얘가 뭐 가능성 있는 미래 없는 미래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should 원형은 앞으로 내가 뭐 출근을 안 한다면 뭐 이런 의미의 미래 시제를 의미하지만 were to 동사는 뭐 예를 들어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런 가능성 없는 미래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인데 뭐 그건 유념하실 필요 없이 이 도치 포인트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were to 동사나 should 동사는 이런 모양의 동사 의미를 얘기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예문을 어떻게 볼 거냐면 가정법의 도치로 한번 보도록 할게. 어떻게도 나온다고? should win 이렇게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복권에 win the lottery 하면 복권에 당첨되다죠. 네가 앞으로 미래의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what would be the first thing you do? 네가 해야 될 거의 첫 번째는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 그래서 지금 저 의문문 앞에 지금 부사 자리에 should 주어 원형이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 가정법으로 해석을 해줘야 한다. 그것만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어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러분들 푸셨던 거.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 예술가들, 위대한 르네상스 예술가인 뭐 미켈란젤로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have been born 50년 더 일찍 태어났었더라면 there wouldn't be financial support for their remarkable achievements. 그들의 어떤 놀라운 업적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엄청나게 받았을 텐데 이다 보니까 뭘로 바꿔주셔야 돼? have been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왜? 시제 자체가 뭐니까 would 다음에 받지 못했을 텐데죠. 나치니까. 그래서 B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제의 의미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태어난 시점 자체가 과거인데 그거보다 더 일찍 태어났다라면이니까 그렇지? 무조건 과거 시제로 맞춰주셔야 한다. 자, 올드 브릿지. 자, 오래된 다리가 진정으로 예술 작품이다. 만약 it haven't survived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에 생존하지 못했더라면 had pp를 쓰였죠. 그래서 뒤에 동사의 시제 일치는 우리는 뭐다? wouldn't have seen. would 다음에 have pp 썼으니까 과거 시제랑 일치가 되네 라고 봤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힌트 누구니? 우리야, 우리. 우리라는 건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과 필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필자는 언제 시점을 얘기해? 우리는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맞죠? 과거에 생존하지 못했던 다리에는 과거였을지언정 우리가 그 다리를 지금 또 시간부사구가 힌트가 되죠. now가 현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현재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 텐데 못할 텐데니까 have seen이 아니라 뭘로 바꿔주신다? wouldn't C로 바꿔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만약 또 had an ability, had pp 아니야의 단순 과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탐험할 능력, 바다를 탐험할 능력, 뭐 없이도 한계 없이 바다를 탐험할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지식, 생명학에 대한 지식이 would expand, 확장시켜질 텐데 과거 시제에 맞춰서 원형까지 잘 예쁘게 일치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3번은 맞게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밑에 것도 한번 다 써보시고 내일 또 추가적으로 13, 14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독투, 독보 켜보도록 할게요. 독투 4회죠, 4회.